안녕하세요. 외신 속 원문을 통해 책도 읽고 영어 표현도 배우는 크로스북 리뷰의 김유진입니다. 매주 서점가에 쏟아지는 책 중에는 신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출간된 책을 시간의 변화에 맞게 내용을 다듬어 선보이는 경우 표지나 디자인을 새롭게 단장한 리커버본,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복간하는 책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 서적들, 특히 고전의 경우 다른 역자의 번역본으로 다시 출간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 다시 출간된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1983년 벌소 출판사에서 처음 출간된 이 책은 민족주의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현대의 고전입니다. 한국에서는 1992년 해적판으로 처음 번역이 됐고 2002년에는 상상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된 이후 절판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새 번역으로 개정판을 낸 출판사 측은 원제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의 뜻을 살리기 위해 상상된 공동체로 책 제목을 바꾸고 그동안 오역 논란이 빚어졌던 대목들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더슨은 이 책에 실린 여행과 교통이라는 글에서 각국 번역본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한국어판 초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앤더슨은 서문에서 인류학적인 정신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민족을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민족은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로서 본성적으로 제한적이며 주권을 지닌 것으로 상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이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에 들어서 종교 공동체와 왕권이 약화되고 인쇄술과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가운데 발명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전 세계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미권에서는 2006년에 개정판이 출간된 바 있는데요. 영국 역사학자 TJ 클라크는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 기고한 서평에서 앤더슨의 주장이 여전히 현재성을 지닌다고 평했습니다. Imagined Communities gives us the beginning of a way to think about just such matters in its treatment of the effect of print capitalism on the day-to-day imagining of those things called languages and its reflections on the role of the newspaper and the novel. 1936년 중국 쿤밍에서 영국인 어머니와 아일랜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앤더슨은 영국 이튼 스쿨을 거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고전학을 공부했습니다. 1967년 미국 코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2002년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코넬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정력적으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펼치던 그는 2015년 12월 79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앤더슨의 제자인 패트리시오 아비날레스 하와이드 교수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에서 그가 북미의 주류 정치학자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His most popular essays were often about political culture and drew from biographies and autobiographies, literature, and of late films. He translated and corrected the translations of novels and short stories and contributed to newspapers and popular websites, ever mindful of a broader audience that read his works. These works were gregarious, lucid, impish, critical, and poetic, rarely the character of most North American-based political scientists.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앤더슨은 평생 전공인 동남아 정치 연구에 강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1965년, 66년 인도네시아 반공 대학살의 실상을 드러내는 논문을 썼던 그는 수하르토 독재 정권에 의해 27년간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모국어 수준으로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했습니다. 앤더슨은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의 바투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당시 뉴 리퍼블릭 부고 기사는 앤더슨의 진정한 고향은 인도네시아였다고 적었습니다. While Anderson spent much of his life in the United States, it wasn't quite accurate to say that he became an American. In truth, if Anderson had a homeland, it was Indonesia, which he threw his whole heart and mind into not just studying but also emotionally inhabiting.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필리핀과 태국도 비중 있게 연구했던 앤더슨은 자바어, 필리핀 토착어인 타갈로그, 태국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 밖에도 네덜란드어, 독일어, 스페인어, 라틴어 등 10개 이상의 언어를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앤더슨이 숨진 후 2016년 4월에는 A Life Beyond Boundaries라는 제목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은 2009년 일본에서 먼저 출간된 책을 다듬은 것으로 국내에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앤더슨의 자서전이 태국 출신 영화 감독인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인도네시아 소설가 에카 쿠르니아완, 필리핀 근대 소설가인 호세 리잘 등 생전 앤더슨이 높이 평가했던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싶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Although A Life Beyond Boundaries is about the life of a scholar, it is a size like these that give the book a universal touch. Anderson went to 3 privileged institutions of learning. They could have given him many opportunities to remain in his bubble, but he just wasn't that kind of frog. 앤더슨은 우리말의 우물안 개구리와 비슷한 뜻을 지닌 인도네시아 속담 코코넛 껍질 속의 개구리를 자주 인용했는데요. 학자들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의 저작이 시공을 초월해 또 번역을 달리하면서까지 지금도 읽히고 있는 힘은 앤더슨의 치열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크로스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